여수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한때 부산항과 함께 투포트 정책의 한 축이었던 광양항이 지난해 2위 자리를 인천항에 내줬다는 소식 전해드렸죠. 그런데 올해부터는 2위, 3위 이런 순위 경쟁이 의미가 없어진다는데요. 무슨 의미인지 박광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광양항의 물동량 처리량은 233만 TU. 2천만 TU에 육박한 부동의 1위 부산항과의 격차는 더욱 벌어졌고 인천항에 마저 4만 컨테이너 차이로 뒤지고 말았습니다. 1997년 이후 20년 만에 처음으로 3위 항만으로 밀리고 만 겁니다. 하지만 올해를 기점으로 일단 반전의 계기는 마련될 것으로 보입니다. 해양수산부가 2025년까지 재정 1조 원에 민간 자본 24조 원 이상을 끌어들여 광양항을 국내 최대 산단 연계 항만이자 자동차 환적 중심 기지로 탈바꿈시키려는 계획에 착수했기 때문입니다. 10년 후 배후산단 생산액을 현재 2배로 늘려 컨테이너 화물 외 일반 화물 처리로 활로를 뚫겠다는 전략입니다. 지역에서도 변화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준비가 한창입니다. 해양항만 클러스터법이 지금 국제 계류 중에 있습니다. 그게 지금 통과되면은 아까 같이 제조업 시설이 가능하게 되는데요. 이제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미리 준비를 해서 투자 유치, 맞춤형 투자 유치를 위해서 지금 노력을 해나가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수도권 인접 항만이라는 이점을 갖춘 인천항과의 벅찬 경쟁 구도에서 벗어나 복합 항만으로서 새로운 국면을 맞는 광양항. 이제 단순한 컨테이너 화물 처리량 수치는 의미가 없어질 전망입니다. 관건은 항만 내 다양한 기업들의 생산 활동과 물량 창출의 선순환 구도를 조기에 현실화시켜낼 수 있을지 여부입니다. MBC 뉴스 박광수입니다. 최근 제기된 청소년 고용사업장의 근로기준법 위반 문제와 관련해 노동당국과 관련 단체가 공동 대응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여수 고용노동지청은 청소년 근로권익 보호를 위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최저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20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이달 중 수시 감독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또 외식업 중앙회와 편의점 업체들도 근로기준법을 위반하지 않도록 업주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고 정기적으로 최저임금 준수 여부 등을 점검할 예정입니다. 산림청 순천구규림관리소가 탄소 흡수원 기반의 안정적 확충과 산림 경영임지의 확보를 위해 올해 여수와 순천, 고흥, 보성 등 9개 동부권 시군 지역 내 사유림 730헥타르를 매수합니다. 산림청은 특히 2017년 12월 31일까지 개인이 국가에서 토지를 매도할 경우 약 10%의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여수 돌산과 화태도를 연결하는 화태대교가 개통한 지 한 달도 안 돼 인근 섬들을 오가던 여객선이 운항을 중단했습니다. 대책도 없이 뱃길이 끊겨 주민들이 큰 불편을 호소하고 있지만 관할 기관은 어쩔 수 없었다는 입장입니다. 문형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여수 남면 일대를 오가던 여객선이 항구에 정박해 있습니다. 지난해 말 화태대교 개통 이후 승객이 크게 줄면서 적자가 계속되자 결국 지난 7일 선사 측이 여객선 운항을 중단한 겁니다. 아무런 대책도 없고 저희가 계속 적자를 보면서 운행을 할 수 없잖아요. 여객선이 다니던 섬은 화태도와 월호도, 횡간도 등 모두 5곳. 이 가운데 육지와 연결된 화태도를 제외한 나머지 4개 섬 주민들은 배가 끊기면서 하루아침에 발이 묶이게 됐습니다. 특히 노인들의 불편이 더욱 큽니다. 어르신들이 많다 보니까 병원을 많이 다니시는데 거의 이동을 못하고 진짜 딱하죠. 급한 대로 돈을 내고 사선을 이용하거나 마을에서 어선을 띄우고 있는 상황. 불편함은 물론 안전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 사고 나면은 그걸 누가 책임지고 누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여객선 업무를 관할하고 있는 여수지방해양수산청은 지속적인 운항을 위해 선사 측과 논의를 했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는 입장을 밝힌 채 인터뷰 요청도 거부했습니다. 대책을 세워놓고 그래야지. 이렇게 발을 묶어보는 못 쳤고요. 네, 1시간 반 기다렸고 해야지.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그냥 그래야지. 이동수단이 끊겨버린 4개 섬에 살고 있는 주민은 모두 400여 명. 주민들이 직접 나서 도선을 운영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지만
대안도 없는 행정에 대한 비판과 안전사고에 대한 우려는 당분간 피할 수 없게 됐습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지난해 광양 지역에서는 오존주의보가 단 한 차례도 발령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광양시는 지역 내 4곳에 설치된 도시 대기 측정망을 통한 오존 농도 조사 결과 지난 한 해 동안 단 한 차례도 오존주의보가 발령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광양시는 그동안 지속적으로 추진해온 민관 기업 간의 대기 환경 개선 사업이 성과를 낸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오존주의보는 2007년 11차례 발령돼 연간 최다를 기록했으며 재작년에는 3차례 발령됐습니다. 청년 취업난이 심각한 가운데 여수시가 젊은이들이 돌아오는 농촌을 만들기 위해 청년 사업가를 육성합니다. 여수시는 농산물 생산과 가공, 판매 사업 등 농촌 지역의 특성과 틈새 자원을 활용한 청년 사업가 양성 사업 신청을 받습니다. 지원 자격은 만 18세 이상 39세 이하의 전남 도내 거주자로 여수시는 다음 달 24일까지 신청을 받아 최종 선정된 사업가에게는 모두 11개 경영체에 경영체당 2천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뽀빠이 마을로 불릴 만큼 시금치로 유명한 신안 섬지역 농가가 올겨울 잦은 비로 엉망이 됐습니다. 딱히 지원도 없어 농민들은 올봄 농사를 시작할 일이 막막하기만 합니다. 양현승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예년 같으면 퍼렇게 펼쳐졌을 시금치밭이 황무지가 됐습니다. 뿌리가 썩고 잎이 누렇게 변하는 습해를 입었습니다. 초겨울부터 이어진 잦은 비 때문입니다. 16,000여 제곱미터 밭에서 비료와 퇴비값, 시금치 종잣값으로 1,000여만 원을 썼던 장철환 씨는 올해 농사를 포기했습니다. 모든 것을 가지고 농사를 짓는데 이렇게 한번 실패를 해버리면은 저희들은 내년에 올해 이제 나갈 기도 굉장히 힘들죠. 신안군의 시금치 재배 면적은 1,057헥타르. 이 가운데 75%인 783헥타르가 습해를 입어 아예 수확이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판매액이 연평균 200억 원을 훌쩍 넘었던 섬 시금치는 올해 현재 60억 원대에 그치고 있습니다. 통상 3월까지 이어졌던 시금치 수확에 분주했던 마을은 요즘 인기척마저 뜸해졌습니다.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그 도와도 주고 또 그 손도 벌려서 좀 거기서 도와주라고 봉사도 하고 그러는데 지금 이런 입장이 되고 보니까 누구 보고 그 참 도와주라면 얘기도 못하고 참 그렇게 되어버려요. 시설에서 재배되는 작물보다 재해에 취약한 노지 작물은 보험 가입도 안 되는 데다 피해 복구와 보전했을 자치단체 예산 지원도 없는 상태. 애써 일군 밭을 다시 갈아엎고 올봄 농사를 준비해야 하는 농민들 마음은 무겁기만 합니다. MBC 뉴스 양현승입니다. 삼성전자의 생산 라인 이전과 관련해 삼성 측은 노는 설비를 빼는 것일 뿐 생산액이나 고용에는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누차 밝혔습니다. 그런데 사실이 아닌 것 같습니다. 생산액이 최대 1조 원 가까이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김인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삼성전자 광주 사업장에서 베트남으로 옮기는 생산 라인에서는 그동안 김치 냉장고를 생산해왔습니다. 삼성 측은 다른 생산 라인에서 김치 냉장고를 계속 만드니 생산이 줄거나 고용이 줄지는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협력업체의 말을 종합하면 이 생산 라인에서는 저가형 냉장고도 만들어 왔습니다. 삼성전자 협력업체들은 광주에서 저가형 냉장고를 더 이상 생산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피해가 불가피하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점점 나가리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당연히. 응? 왜냐면 우리 여건이 여튼 간에 우리도 그게 계속 요구되는 그런 상황에 대응하기가 점점 어려지죠. 광주시 조사 결과 삼성전자 1차 협력업체 35곳 가운데 금형과 금속 가공 분야 등 25개 업체가 매출 감소를 예상했고 매출 감소폭은 평균 20% 정도로 예상했습니다. 지난 2014년 삼성전자 광주 사업장의 생산액이 4조 8천억 원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산술적으로는 9,600억 원이 줄어들게 됩니다. 광주시도 수천억 원대의 생산 감소가 불가피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라인이 나가게 되면 결국에 생산 품목도 이전하는 것 아니냐. 그렇게 되면 매출이 줄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저가형 냉장고 생산 라인의 해외 이전과 관련해 삼성전자 광주 사업장은 지금으로서는 드릴 말씀이 없고 입장이 정리되는 대로 공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인정입니다. 광양제철소가 고용노동부가 실시한 전국 특수건강진단 기관평가에서 최우수 등급을 받았습니다. 이번 평가는 전국 162개 종합병원과 기관이 대상이 됐는데 최우수 등급인 S등급을 받은 기관은 광주 전남에서 광양제철소 건강증진센터가 유일합니다. 특수건강진단은 근로자들이 작업장에서 발생하는 유기용제와 중금속, 소음 등 179가지 유해 인자로부터 직원들의 건강을 모니터링하는 제도입니다. 주승용 의원이 오늘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해 국민의당에 합류합니다. 주 의원은 지난달 23일부터 13차례 지역구 순회 의정 보고서를 통해 지역 민심을 살폈고 탈당 결심을 굳혔다고 밝혔습니다. 주 의원은 또 새로운 변화와 혁신이 필요한 시기라며 탈당하면 국민의당에 합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주 의원이 탈당하면 주철현 여수시장과 도시의원 등 당원들도 동반 탈당할 것으로 보여 지역 정가에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됩니다. 4월 총선과 관련해 선거일 90일 전인 내일부터 불법 선거 행위 단속이 시작됩니다. 시군 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14일부터 후보자와 관련이 있는 저서의 출판 기념회를 개최할 수 없고 현역 의원들도 인터넷 홈페이지나 전자우편, 문자 메시지를 제외한 다른 방법으로 의정 활동을 보고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후보자들은 방송이나 신문, 잡지, 그 밖의 광고에 출연할 수 없으며 공무원이나 정부 투자기관 종사자, 대통령령에서 정한 언론인들은 내일까지 사직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올 겨울 고흥에서 전지훈련에 나서는 선수들이 지난해보다 130여 명 증가했습니다. 고흥군은 축구 20개 팀, 배구 10개 팀 등 모두 44개 팀, 1,200여 명의 선수들이 다음 달까지 고흥에서 전지훈련을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고흥군은 동계 전지훈련팀 유치로 13억 원의 파급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광양시가 복지 관련 예산을 지난해에 비해 8% 정도 늘렸습니다. 올해 광양시는 지난해 1,140억 원보다 8%, 90억 원 정도 늘어난 1,230억 원의 예산을 본 예산으로 확보해 노인 일자리 지원과 기초연금, 어린이집 신축 등에 집중적으로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광양시는 올해 복지 예산을 일괄적, 정률적인 지원보다는 수요 계층별 맞춤형으로 지원하고 복지 사업을 일반 시민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는 사업도 함께 추진할 방침입니다. 순천시가 관광지 순환형 시티투어 버스를 새롭게 도입해 운행에 들어갔습니다. 순천시는 어제부터 지역을 찾는 개별 자유여행객들이 시티투어 버스를 이용해 자유롭게 환승하면서 가고 싶은 관광지를 선택할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관광지 순환형 시티투어 버스를 도입해 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순천시 순환형 시티투어 버스는 순천역에서 오전 9시 첫 차를 시작으로 하루 6차례 운행되며 드라마 촬영장과 문화의 거리, 나간읍성, 순천만 국가정원, 순천만 습지 등 도심에 있는 주요 관광지도 포함됐습니다. 여수시가 시 진입로에 이순신 유적을 홍보하는 대형 관문을 건립합니다. 여수시는 3도 수군 통제형이었던 여수시의 역사적 사실을 지역을 찾는 관광객에게 알리기 위해 여수 순천 자동차 전용도로 여수 진입로 부분에 있는 기존 차도 육교인 구족대교를 활용해 진남관 모양을 형상화한 가칭 이순신 구국도시 여수문을 건립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모두 15억 원의 사업비가 들어가는 이번 여수문 건립을 위해 시는 이달부터 9개월간 실시 설계를 마치고 빠르면 오는 10월쯤 공사에 들어갈 방침입니다. 순천시가 부동산 관련 증명서 발급 서비스 18가지를 한 가지로 통합한 일사편리 서비스를 운영합니다.
네, 오늘 아침 어제만큼 추위가 심합니다. 얼굴이 얼얼할 정도로 공기가 차갑고요. 입이 얼어서 제대로 말하기도 힘듭니다. 장갑을 꼈지만 마이크를 든 손은 감각이 없어진 것 같습니다. 지금 중부와 경북 북부지방의 한파특보가 계속 확대 강화되고 있습니다. 현재 파주가 영하 13.4도, 의성이 영하 11.6도, 서울도 영하 7.8도까지 떨어져 있습니다. 오늘 낮 동안에도 종일 강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추위 속에 지금 충남과 전북 지방에는 대설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눈이 내리고 있는데요. 앞으로 충남 서해안과 전라도 위에 7cm, 오후부터 밤 사이에는 서울 등 중부와 경북 북부 지방에도 1에 3cm가량 눈이 내리겠습니다. 내쉬었습니다.